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김영수 판사, 모 경제지의 전 기자입니다.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한동훈이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훈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전직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에 자신의 SNS에 해운대의 LCT 수사를 놓고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 윤석열이가 수사를 했는데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LCT 수사를 할 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대구에 있었고 한동훈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 기자가 한동훈, 윤석열이 수사를 했는데 그 잘한다는 수사를 했는데 LCT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 그 중에 재판부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를 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끝까지 이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가짜뉴스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형사상 또 민사상으로도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처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의 청구를 했는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대법원까지 가면 1,000만 원이 유지가 되겠느냐, 500만 원으로 이렇게 깎이지 않겠느냐. 징역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의 손해배상, 한동훈이 승소를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10억 원 모두 배상하라 라고 판결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 이 흐름이, 이 분위기가 이렇게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1억 원, 10억 원이 되어야 된다. 가짜 뉴스를 하면 패가 망신한다. 개인으로는 패가 망신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이 가짜 뉴스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수많은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따박따박 가짜뉴스에 대해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짜뉴스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바른언론 시민행동, 또 공영방송 보도를 감시하는 공정언론 국민연대, 이 두 개의 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사람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30가지 중에서 5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광 횟집 친일 논란입니다. 이 일광이라는 명칭, 이게 친일이다. 더 탐사해서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뒷받침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광 횟집에 가서 여야 관계자들을 만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인 것을 친일로 가져갔던 겁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일광,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일광산, 그 이름을 딴 지명입니다. 이걸 횟집에서 주로 지명을 따서 이름을 잘 짓지 않습니까?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 또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후쿠시마산 멍게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산 멍게가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다. 이런 괴담을 퍼뜨린 민주당입니다. 이재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뉴스였습니다. 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검찰과 경찰 인력이 글로 빠지는 바람에 헬로윈 참사가 일어났다. 가짜뉴스였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과 더 탐사가 퍼뜨린 가짜뉴스입니다.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조작, MBC가 한 가짜뉴스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로 꼽았습니다. 일강 횟집,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마약과의 전쟁, 청담동 술자리, 윤 대통령 뉴욕 발언 조작, 이 가짜뉴스, 이 5가지를 가장 우리 사회에 가장 해악을 끼친 가짜뉴스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한 사람, 지난 1년 동안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김어준,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김어준을 가짜뉴스를 3번 이상 생산한 가장 나쁜 가짜뉴스 페이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가짜뉴스를 선정을 하고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퍼뜨린 김의겸, 김어준 이렇게 선정한 이런 노력들이 가짜뉴스를 추방하는데,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가짜뉴스를 하다가 들통이 나면 손해배상 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에서 정말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판례를 남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국정 방향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발목을 잡으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국정이 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는 2가지 방법, 뚜렷한 2가지 방법, 가장 큰 방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을 막는 뒷받침할 입법을 전혀 한 건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통과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양곡법이라든지 간호사법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입법을 추진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짜뉴스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퍼뜨리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이 매일같이 가짜뉴스를 바로잡는데 엄청난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정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이 가짜뉴스를 건절해야 된다. 그 다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국회 권력을 무너뜨려야 한다. 가짜뉴스를 건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가장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 가짜뉴스를 선별해서 발표를 하고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퍼뜨린 사람을 선별해서 발표를 하고 또 한동훈 장관처럼 자신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전직 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1,000만 원이지만 1억 원을 청구했지만 1,000만 원 판결이 났습니다.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받아낸, 승소를 한, 이게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